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엔비디아가 역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날이었습니다.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러셀 지수 모두 정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빅테크가 중심이 된 나스닥 100은 역대 정고점을 경신하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방어주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공격적인 성장주들에서는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반도체 주식에는 여전히 자금이 유입되며 시장 전반의 상승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이에서 4월 관세 이슈로 인해 침체되었던 투자 심리는 이제 다시 반전하며 AI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AI 관련 투자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과 주도주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갭상승으로 시작한 뒤 정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일부 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종일 어제 종가 위에서 지지를 받으며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마지막 퍼즐 조각인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본격적인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고점을 노리는 흐름 속에서 곧 있으면 투자자들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S&P 500과 나스닥 100에 대한 적립식 투자는 계속해서 은퇴 계좌를 통해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꾸준히 매수해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스닥은 주요 지수 중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갭 상승 이후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예상되지만 결국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눌림목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는 오늘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일부 성장주들도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공매도 세력과 함께 자금이 반도체 섹터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나 세금 인하보다는 규제 완화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주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오늘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채권은 당분간 큰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 현금 파킹용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금 가격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마감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횡보 구간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금보다 주식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도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며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결국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그 전까지는 눌림목마다 조금씩 매수해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탐욕 쪽으로 방향을 틀며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악재가 많고 그래서 이 상승이 믿기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겠지만 주식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뉴스가 아니라 가격과 거래량 단 두 가지뿐입니다. 상승장을 믿지 못하더라도 시장이 상승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상승입니다. 내 자산이 1조 원이 넘지 않는 이상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가 역대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돌파 지점에서 여러 번 트레이더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있을 상승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쉬어갈 때마다 매수해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며 여기서 쉬어감이란 1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팔란티어는 장중 한때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결국 되돌림이 나오며 마감했습니다. 4월과 5월에 비하여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팔란티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소 식은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줄었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전히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브로드컴도 장중에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되돌림이 나오며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쉬어갈 때 매수 전략이 효과적이었고 앞으로도 눌림목마다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장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가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중 두 개를 선택해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는 오늘 쉬어가면서 마감했으며 여전히 $700 부근의 돌파 지점을 유지하고 있어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메타 역시 쉬어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도 돌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월요일에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한 분이라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쉬어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실적 발표 돌파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면 보유 전략이 적절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장중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되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날의 거래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매우 정상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대 고점 돌파 이후 단순한 쉬어감이라고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장중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듯 보입니다. 다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테슬라도 쉬어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AMD는 오늘 엔비디아와 함께 다시 한번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고 에너지가 많이 응축돼 있었던 만큼 향후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도체 리더 종목 중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골라 매수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ETF인 SMH도 오늘 역대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며 반도체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돌파가 이어졌으며 보통 이런 경우 3일 연속이면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반도체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1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쉬어갈 때나 그 전부터 51선, 201선에서 분할 매수해 오신 분들은 지금 보유 전략이 매우 적절합니다.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하락이라기보다 자금이 소프트웨어에서 반도체로 일부 이동하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지금의 상승장에서 쉬어감은 매우 좋은 일이며 쉬어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주도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주도주 흐름이 끝나지 않는 한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은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되돌리며 마감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되돌림은 건강한 조정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AI 에너지 리더 G 버노브는 오늘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00 돌파 지점을 지켜내고 있어 건강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돌파 이후 되돌리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오클론은 오늘 마이너스 8% 하락했습니다. 4에서 5월에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이버 보안 리더 클라우드페어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사이버 보안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 중 하나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확인됩니다. 소프트웨어 리더 스포티파이는 팔란티어나 넷플릭스보다 약간 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21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조정 후 반등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일간 차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보유가 유효합니다. AI 인프라 리더 크리로 테크놀로지는 오늘 다시 한번 정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장 초반의 급등은 다소 무리였지만 이후 되돌림을 거쳐 계단식 상승을 이어간다면 매우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올해와 내년 모두 매출 순이익이 세 자릿수 성장하는 강력한 주식이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리더 로켓랩은 오늘 약간 하락했습니다. 월요일 돌파일 종가의 흐름에서 머물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QQQ의 주간 차트로 마무리하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 QQQ는 역대 고점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라면 그 추세를 따르면 됩니다. 자산 1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시장을 예측하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에 기반한 매매는 대부분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지금 보유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보유 전략을 유지하면 됩니다. 2025년 6월 25일 현재 시장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업 실적 개선이 핵심이고 전쟁 등의 이슈는 단기적인 소음일 뿐입니다. 정치적 감정을 투자 판단에 섞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비중을 100%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도주들을 계속 보유하면서 반도체와 같은 억눌렸던 종목들이 기회를 줄 때마다 분할 매수를 이어가야 합니다. 응축됐던 힘이 1년 가까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향후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돌파 이후 실적과 함께 상승세를 지속한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의 차례입니다. 당분간은 반도체에 꾸준히 집중하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섹터의 눌림목에서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4에서 5월만큼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사이즈를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